삶에 있어서 정치, 지겹다,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치라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든지 다 정치니까요. 자,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정치 열심히 하고 계신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홍철 의원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창원이 여당이 좀 꽉 잡고 있는 데인데 그 안에 야당 의원으로서 힘드시겠어요? 어깨가 무겁고 어떠세요? 사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우리 김해 시민들이 일하라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런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당 야당이 안 친할 것 같은데 밖에 사석에서는 친한 의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떠세요? 저는 그 가리지 않고 네.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요. 특히 이제 경남의 우리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다 알고 보면 저게 또 선배고 또 동료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격이 없이 또 사석에서 만나면은 또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또 경남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서로 간에 또 현안이 있으면은 같이 또 의견도 교환하고 하여튼 재미있게 또 열심히 같이 배워가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의원님은 2년째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하셔야 그게 이제 잘 살 수 있는 비법일 텐데 얼마 전에 추경 예산 통과됐나요? 네. 지난 이제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메르스나 가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어떤 경제, 침체된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어려움에 또 겪었던 우리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서민 생활 안정 그런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물론 편성해 온 그대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민들과 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 특히 이제 관광 업체들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단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예산 잡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잘 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나라 살림 잘하고 있는 걸까요? 좀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참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이제 위상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데 사실 피부로 와닿는 국민들의 생활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이제 내년 정도 돼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도 국회에서도 많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의원님 얼마 전에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네. 군 장성 출신이시기도 하고 예.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주요 내용이 이제 보면은 군사 재판은 주로 이제 지휘관이 사건 발생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개입을 합니다. 그런 제도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폐지하는 그런 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군 법원은 재판관이 이제 일반 장교가 또 재판관으로도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제도, 즉 심판관 제도로 하는데 그것도 폐지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주요 골자가 이제 그 두 가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이 돼서 우리 군 장병들이 좀 마음 놓고 또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군생활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군에 우리 자식들이 가서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게 그럼요. 해주시는 것도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법으로서 지켜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당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 안에서 왜 그렇게 갈등이 많으신지 일단 여당 얘기를 해보면 여당 굉장히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글쎄 이제 저는 이제 국회법 그 자체가 저는 합헌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상에 물론 상권 분립의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보면은 행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제 행정입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행정을 집행하면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요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었는데 아마 또 정부 측에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래서 이제 거부권이 이제 행사돼서 이제 네. 이번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계류 중이죠. 예. 투표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그 전에도 다 안 했던 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맡기느냐. 이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네. 말씀이신데 그 전에는 정말 왜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행정입법이 이제 법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당에서 해보니까 한 80개 정도 이상이 되던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이제 자율적으로 또 그 특별위원회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제 그 조사관을 네. 공무원으로 임명하려고 그 해양수산부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행정입법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는 이거는 좀 부당하다. 그러면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은 그건 공무원에 대한 또 손이 안으로 굽듯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 측에 요구를 했는데 결코 수정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그러면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거죠. 네, 네. 세월호 문제가 그렇게까지 연결돼서 그런 거다. 이거는 또 까맣게 또 잊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가서. 이제 옆집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집 얘기도 해봐야죠. 우리 집 얘기요. 예. 지금 야당 안에서도 당내 갈등이 많아서 혁신위가 꾸려졌고 네. 이제 1차 혁신위 활동 마무리됐나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당의 이제 혁신이 벌써 2008년 이후에 7번째인가요? 아마 구성이 됐을 겁니다. 저도 혁신위원으로 또 2013년도에 한번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혁신안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제1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면서 총선 때 또 다수당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서 장차 정부를 맡기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혁신안이 돼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1차 나왔습니다만은 당내 혁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추석 세고 9월 달에는 아마 2차 혁신안이 나오면 아마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저희 새정치연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저 당에 이제 정부를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또 탈당 소식도 들리고요. 그 왜 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탈당하셨고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그
탈당이라든지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또 창당 비용이나 이런 비용의 문제라든지 또 어느 당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거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저도 이제 호남권에 있는 그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뜻 그렇게 100%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분들은 드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혁신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제 설왕설래가 되고 제2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좀 더 혁신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해 시의 현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경전철 운행 적자? 네. 이 문제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우리 김해 시민이 책임질 문제인데요. 네. 참 그래서 안타깝죠. 그 부분이. 김해 경전철이 처음 구상이 될 때, 또 계획이 될 때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부산의 전철을 건설을 하려고 했으면 네. 사실 김해시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건데 별도로 단선으로 경전철을 지금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민자 사업으로 갔고요. 민자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너무 부담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수요 예측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개통 시점에 김해시 전체 인구를 60만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 타는 인원을 21만 6천 명인가 그렇게 이제 상정을 했는데 네. 2010년도에 개통 시점에 보니까 김해시 인구가 50만, 그러니까 10만 차이가 났죠. 거기에 일일 이제 이용 인구수는 그때 아마 2만 9천 명 남짓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 20년 동안 평균으로 따져보면 김해시가 650억, 부산시가 450억. 그렇게 이제 보전을 하다 보니까 김해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거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현재 저희들이 제가 또 할 일이고 현재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올해도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고요. 현재 기재부하고 이제 논의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해 구도시 재생 문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김해가 가락 문화라는 네. 가락구 2000년 가야 고도거든요. 그런 이제 역사 문화와 또 김해가 아마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한 2만 명 되는데 구도심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일에 많이 나와서 그 상품도 구입하고 또 여가 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전통 시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구도심의 개발을 과거 방식대로 뉴타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원주민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면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김해 원도심을 그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지금 네. 아마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이달 말이나 이렇게 할 건데요. 그래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예산을 이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 정말 그 정치 포부도 크실 테고요. 우리 경남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네.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부라든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과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한 네. 7, 8천 개 정도 되는데 그런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정말 그 어떤 당 색깔에 관계없이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살기가 요새 팍팍하잖아요. 팍팍한 우리 여러분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좀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홍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내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지금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저희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어느 분이 우리 마음을 잘 헤아려 줄지 우리 아픈 가슴을 잘 쓸어내려 줄지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 우리 의원 여러분 염두에 둬 주시고요. 저희 시사카페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